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언론계의 수사반장 최경영. 가짜, 과장, 선동뉴스는 최반장에게 걸리면 끝장납니다. 오직 진실만을 찾는 열혈반장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떠오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보조 MC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덕을 많이 봤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덕요? 너무 쉬워져서 이해가 잘 된다. 아, 10분 중에 그래요? 한 4분 정도는 예. 저랑 비슷한 수준이 계신 것 같아요. 10분 중에 한두 분은 그냥 그 최경영의 경제쇼만 듣고 네. 플러스는 안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 그래서 경제쇼는 고급 전략으로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는 기본 전략. 편안한 전략으로. 예. 네. 예, 수학 정석도 기본편과 실력편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는 뭔지 알고 나오셨죠? 주제는 항상 알고 나옵니다. 주제 뭐죠? 너무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 뜰 투자 종목이나 뭐 산업 이런 거 짚어주신다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지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맥을 탁탁 짚어주신다고 예. 그러셔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제목이 네.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뜰 언택트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언택트. 처음부터 좀 어려워요. 언택트. 어려워요. 예. 네. 이것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가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콩글리시예요 이게. 예. 아, 네네. 딱딱 저희 수준에 맞는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에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컨택트리스나 그렇죠. 언컨택트나 이렇게 되는데 예. 언택트라는 거는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그렇죠. 김남두 교수도 네. 서울대 소비자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처음 나왔던 거고요. 전 모르죠. 2018년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 관해서. 근데 뭐 사실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저희 애들도 뭐 친구들끼리 마주 앉아서 카톡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그렇죠. 아 마주 앉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야, 니들 대화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냥 이게 더 빠르대요, 그냥 손이. 아 그렇지. 정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언택트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인 것 같지만 예. 밑에 친구들은 이미 뭐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었죠. 야, 이게 하기사 카페 가서도 네. 서로 간에 대화 안 하고 말없이 네. 이렇게 카톡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랑요? 예, 앞에 있는 아, 친구랑. 그럼요. 예. 아. 그런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예. 이게 언택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택트라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닫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코로나 19라는 게 이제 DNA가 아니라 RNA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선형 두 개로 꼬여 있는 게 DNA죠. 근데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는 아니고 나선 하나로 되어 있는 이제 RNA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로션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소고기 딱 썰고 나면 이 기름 딱 묻고 나면 비누칠 안 하게 되면 잘 안 지워지죠 이거. 네. 곧 찝찝한 상태예요 코로나가. 아 코로나. 코로나 19가. 그래서 이게 한번 묻으면 우리가 그래서 비누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단백질을 결국 덜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비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RNA의 형태가 우리 호흡기에 딱 붙어 있다가 예.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툭 튀어나가죠. 이게 비말이라 그러는 게 우리 침방울. 침. 네. 비말이라는 게 침방울입니다. 네. 확 튀어나오더라고. 제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어, 없이. 그럼요. 어쩌죠? 이게 지금 이제 윤혜 씨 지금 침이 여기 다 써요 제가. 지금 네. 2m. 그 제가 뱉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2m인데 왜 2m냐면 네. 사실은 이 비말이 중력의 법칙을 받아요.
땅바닥에 중력이 막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보통. 네. 근데 저희처럼 말을 하게 되면 옹 하는 저 약간 이 특유의 음파가 있기 때문에 네. 제 비말이 음파를 타고 에어졸 상태로 에어졸. 에어졸이라는 게 우리 에프킬라 있죠? 네. 씩 뿌리는 거. 네. 그런 형태로 막 분산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신천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에어졸 형태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일서부터 14일 동안 잠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언젠가 하여튼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19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를 알고 나서 떨어지시오. 아, 네. 그래서 닿지 마시오. 네. 이게 언택트입니다. 아. 그 콘택트의 반대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예, 콘택트는 이해됐습니다. 아시죠? 네. 콘택트 렌즈는 제 눈하고 예. 이제 렌즈하고 딱 닿는 게 예. 콘택트 네, 렌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언택트는 이제 반대로 닿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나세요? 4달 전. 한 1월 됐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한 4년 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거의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4개월도 사실 안 됐어요. 우리가 1월 21일인가 첫 확진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4년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이대로 갈까? 정말 이런 어떤 마음 상태?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유래 씨는 그 네. 언택트가 되면서 불편하세요? 좀 편해지셨어요? 근데 저는 불편한 코로나19 사태로 불편한 게 있다면 마스크. 마스크 그쵸? 마스크를 진짜 마트 갈 때도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쓰레기 지하철, 예. 쓰레기 버리러 가는 순간조차도. 엘리베이터. 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야 되니까. 네, 그거. 예. 그래도 한국은 좀 아이돌이 이렇게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좀 괜찮은 편 아닙니까 한국은? 저는 아이돌이 아니죠. 아니, 한때는 인기 가수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도 가수라고 해주세요. 저도 조사를 해왔죠. 보니까 2006년도에 I Wish 아, 네네. 난 이렇게 되고 싶어 해서 시작하셨다가 예. 네네. 아니,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해보셨네. 2013년도에 이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마셨더라고요. 이거. 예, 이러다 말았구나. 아, 네네. 이러다 말겠지가 있었고 저분 누구시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무슨 왔다 장보리 우리 갑순이 이때부터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트로트 쪽으로. 그렇게 아, 무슨 되셨더라고요. 트로트에 그 OST 요, OST예요. OST. 기자님. OST 야? 왔다 장보리 얼마나 유명한. 아, 왔다 장보리? 네. 장나라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장보리. 아, 그 장보리 나왔어요? 예. 정말 이분 어떡합니까? 처음에 예, 근데 뉴스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예.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아, 제가 네네. 조사를 다 해왔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우리 그거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마스크 이외에는 마스크가 제가 가장 불편한 게 사실 너무 많죠. 지하철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는 거 좀 꺼려지고 그렇죠. 사람 많은데 놀러 가고 싶어도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되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클럽 너무 가고 싶지만 들여보내주지 않고 들어보지는 않죠. 거기는.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불편한 게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결국 나타난 현상만 제가 한번 쭉 생각해봤어요. 현상만. 아, 예. 네. 일단 접촉 금지. 접촉을 네네네. 금지하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말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실 초유의 발생이죠.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아무리 기자님하고 기자님 식사 한번 해 하더라도 이 비말과 에어졸로 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대면을 해 우리가 남이가 뭐 해서 우리는 부비부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오프라인을 다 하지 말라 하니 음. 이게 사실 그것도 하나는 이제 한계가 좀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대도시 한국은 사실은 서울은 특히 메가시티죠. 그럼요. 네. 뭐 굉장히 큰 천만, 도시죠. 특히 네. 서울, 경기, 인천, 경인권까지 다 포함하면 2천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네. 근데 대도시에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메가시티에서 어마어마한 발병률을 보입니다 지금. 네. 뉴욕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선에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됐죠. 특히 네. 우리 지옥철. 지옥철은 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참 여행 좋아했는데 여행 못 가게 됐죠. 네. 예.
그다음에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우리가 저 존경에 맞지 않던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가. 맞아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자동차 때 잠깐 말씀했지만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 예. 그게 뭐죠? 서프라이 체인이라는 거는 서프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옷을 만든다 그러면 서프라이 체인. 단추를 만드는데 예. 실을 만드는데 또 그다음에 무슨 염색을 해서 옷감을 만드는 데가 다 나눠져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옷으로 가공을 하면서 옷이 만들어지듯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생산 라인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원재료를 만드는 뭐 그런 층을 전부 다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 네네. 여기가 근데 예를 들어 단추 만드는 데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단추 없이 옷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을 만드는데도 부품사가 문 닫게 되면 같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의 퀄리티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윤혜 씨 CGV 요즘 가세요 극장? 절대 안 가죠. 그러면 그 CGV에서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있죠? 그 점원 팝콘. 또 팝콘 예. 해주시는 분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극장 쪽에 있는 특히 월트 디즈니 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요. 디즈니 쪽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애들은 뭐 또 누구는 곰탈도 써야 될 맞아요. 거고 미키 퍼레이드 마우스 하고. 해야 될 예. 텐데 그분들 전부 다 90% 이상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템포러리 이제 잡 쉽게 말하면 야 너 필요할 때 우리 바쁠 때는 들어와서 일하고 한가니까 너 집에 가. 이런 이 고용의 퀄리티라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자 수가 3,300만입니다. 어제 발표된 데이터가. 그러니까 1억 3천이 정도, 1억 3천 정도가 이제 가용 그렇죠. 잡인데 네. 그 중에 3억 3천이면 3,300만이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드릴 말씀도 코로나가 만들어냈던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 없이 잘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게 할까에 네. 초점 맞춰질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주 그 특히 이제 신혼국들 같은 경우는 당장 기술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TV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받을 때 네. 도르래 같은 걸로 아 진짜 상품을 1차원적이다.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2m 정도로 이렇게 쭉 밀면 네. 예 다시 돈을 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받고 상품을 받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인도에서도 네. 사람을 잡을 때 집게로 대왕 집게로 이렇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뭔가 이제 아, 네.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뭔가 디지털로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은 다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그렇죠.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소변이 마렵다. 예.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건 이제 생리적 욕구일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되게 진풍경이 뭐였죠? 그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선진국 시민들이 휴지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섰잖아요, 그죠? 아, 막 사재기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 머슬로우의 이제 이 욕구 5개 예. 중에 보면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네. 우리 맨날 먹고 살려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생필품. 네, 생필품도 그렇지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들이 문을 안 열거나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도 시켜서 먹어요. 네. 그렇죠. 배달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죠. 예. 그죠? 그래서 시켜 먹거나 이게 생리적 욕구고 또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의 예. 욕구가 근데 안전의 욕구가 이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위내시경을 하다 천공이 생긴 경우였는데 네. 사실은 빨리만 수습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단계를 다 밟아야 수술이 된다 때문에 시간 지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런 분들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 건강하고 싶어, 나 수술 받고 싶어라는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동이 꽉 찼거나 예. 했을 때 그다음에 의사분들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올라왔을 때 사실 이분들도 환자들하고 접촉하는 게 두렵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래서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것도 사실은 어떤 욕구들하고 이번에 나타났던 현상하고를 같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네요. 그런 게 또 있을 거고 또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소속감.
소속감. 저희 그래도 어, 3명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방송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방송 가지고 이 모자이크처럼 저는 저희 집에서 최 기자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네. 윤혜 씨도 집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같이 있다고 이렇게 시너지가 날까요? 이렇게 같이? 안 근데 나죠. 나죠. CNN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안 끊겨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한참을 하다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네네. 한참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소속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번치라는 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도 보면 이제 그 뭐죠? 넷플릭스도 영화를 볼 때 한 시스템에 다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뭐 연기 잘하지 않니? 서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도록 아.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게임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얘들이 계속 플랫폼들을 확대를 해서 예. 같이 수다 떨게 만드는 거죠, 디지털로. 아니 소속감. 선수들은 치고 열심히 하고. 던지고 하고 네. 실제로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 이제 하우스 파티라는 프로그램하고 넷플릭스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넷플릭스 구독하게 되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 영화 보면서 같이 이제 뭐 야 여배우 예쁘지 않니? 뭐 수다도 아니면 떨면서. 멋있지 않니? 뭐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말 되네. 그게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었겠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얘기하는 시간이 없고 예. 5가지 욕구보다 더 좀 고차원적인 욕구가 뭐냐면 심미적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를 보거나 그림 감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건데 예. 그런 것조차도 최근에 보면 오페라 뭐 아니면 음악회 연극.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연주가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쪽은 다 아날로그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따로 뭐 TV나 이런 것 통해서 별로 안 보여주는 매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예.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혼자 연주를 한다든지 네.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연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야 나 네. 굉장히 비싼 연주자지만 너희 다 힘들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내가 무료로 한번 할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욕구들은 결국은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 때 굉장히 빛을 발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욕구는 준비 많이 오셨네.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게 네. 사회과학자, 유명한 사회과학자가 국가가 개인 시민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치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민이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술을 감상하고 오페라 좋다 막 이런 게 이제 선진국 시민처럼 보이잖아요. 네. 가장 아랫 부분이 내 일단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적들로부터, 동물로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병균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는 소속감. 그것까지만 지켜주면 사람이 자부심이 생겨. 이 국가 괜찮네? 우리 정부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막 콘텐츠 사람이 막 부흥을 하고. 네. 윤혜 씨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또 그 부분입니다. 뭐죠? 한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계속 우리가 승전보를 외치고 있는 게 다 어느 쪽이냐면 다 컨텐츠 쪽이에요.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 알죠. 기생충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다 집에 gat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에 gat혀 있어요. 네. 그러면 윤혜 씨는 뭐 하고 이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소일거리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고 시간을 보내셨냐고요? 집에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왜요? 육아를 하잖아요. 엄마들에게는 24시간이 얼마나 24시간이 애 48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아니죠. 육아도 제 보기에는 디지털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죠, 패턴이. 애랑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오랫동안 갖고 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막 뭐 안 하던 도너츠 만들기 막 이런 거 사서 뭐 막 만들기 뭐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보여주게 되고 뭐 그랬나요? 저는 제 애가 지금 이제는 고등학생도 됐지만 뽀로로니 뭐 방구대장 뿡뿡이니 이렇게 저는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왜냐면 그것도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의 시선을 완전히 좀 붙잡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하여튼 이제 이번에 하여튼 이 코로나 이후에 K 컨텐츠들
예를 들면 그 영화를 다 보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네. 아까 저희가 심미적 욕구라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넷플릭스라는 거는 사실 영화 스트리밍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비디오 이제 샵에 가서 비디오 빌려서 연체료도 막 물고 네. 아 내가 꼭 보려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먼저 갖고 왔다 뭐,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 없어지기 전에 또 뭘로 바뀌었죠? CD-ROM으로 바뀌었잖아요. CD 맞다. DVD? 예. 예. DVD, 네. DVD, CD-ROM, DVD. 예. DVD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DVD 꽂는 데는 되게 또 슬롯이 작아서 딱 집어넣게 되면 예. 뭐 바깥에도 놔두고 하기도 하고 그 다 없어졌죠 그거. 네. 그럼 다 뭘로 바뀌었죠 이게? 디지털 그냥 스트리밍으로 다 네. 바뀌었죠. 그렇죠. 스트리밍.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미래를 보고 있는 게 5G, 그러니까 우리 LTE라는 거는 사실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신의 속도가 빨라진 게 LTE거든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LTE는 영화를 사실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악 MP3 파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패키지 작아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유럽에서 예. 다 넷플릭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집에 갇혀서 갇혀서. 대박. 근데 전체 트래픽, 그러니까 그 통신의 트래픽 중에 60%가 동영상이에요. 아,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 이 자식들 자꾸 영화를 계속하니까 우리 통신이 늦어져. 그렇죠. 니네 저 해상도 낮춰. 아. 그래서 이번에 해상도를 낮춰버렸어요. 넷플릭스에서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무슨 이 월트 디즈니도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네. 플러스 따로 네. 만들었고요. 애플도 애플 TV 만들었죠. 네.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쪽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 디즈니 좋아하시는 거 있죠? 디즈니하고 같이 손잡은데. 디즈니하고 어디 손잡았죠? 소니? 아니요, 마블. 아 맞아요, 마블. 마블이 맞아요. 지적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걔들이 그래 넷플릭스가 워낙 혼자 승승장구하니까 야 뭐야 쟤들이 우리 컨텐츠까지 다 빨아들이네. 나 앞으로 컨텐츠 너 안 줘. 대신 똑같은 시스템 만들 거야. 예. 그 다음부터 넷플릭스가 그러면 우리도 1년에 4조 정도는 컨텐츠 만드는데 돈 쓴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게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 예. 앞으로는 모든 하드웨어는 일정 수준으로 굉장히 상향 평준화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수준으로. 그게 한국 모든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하드웨어. 왜냐하면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예. 클라우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 예를 들면 아. IDC라는 게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약자입니다. 예. IDC가. 그래서 예. IDC는 메모리 반도체를 요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잘 되는 이유는 예. IDC 센터에 서버 서버. DRAM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에도 서버 DRAM 가격이 막 올라갔던 거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드웨어를 다 갖춰놨어요. 그부터는 통신 인프라겠죠, 그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럼 다 똑같은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쳐보죠. IDC가 막강하게 갖춰졌으면 똑같이 영화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그리고 동시에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와도 우리 뭐 이 청년 경영쇼도 워낙 인기가 많지만 동시 접속자가 많아도 뻑이 안 나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엄청난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차별화가 뭘로 될까요, 앞으로는? 콘텐츠밖에 컨텐츠 시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콘텐츠밖에 없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음. 저 근데 컨텐츠를 압도적인 1등이 누굽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헐리우드잖아요. 헐리우드. 헐리우드죠. 예. 헐리우드가 압도적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죠. 예. 근데 헐리우드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컨텐츠가 어디가 있을까요? 기생충. BTS. 그러니까 봉준호. 왜냐면 그래서 J 드라마니 뭐 J 무비니 아니면 C 무비니 해서 차이나 뭐 재팬 뭐 그다음에 인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도 있고. 근데 이번에 진짜 K 컨텐츠가 완전히 떴어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K 무비에서 일단은 기생충이 활약했구나. 아카데미에서 활약을 크게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K 드라마가 이번에 뜬 게 뭐냐면 사실 일본 드라마 재밌었습니다 옛날에.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다 오타쿠들이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좀 빠져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가 돼버렸어요 일본 캐릭터들은. 그러니까 보편성을 잃어. 그렇죠. 보편성이. 예. 그게 우리가 갈라파고스라는 표현을 예. 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딴 세상의 사람들이 돼 있는 거죠 예. 일본 애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저 여자 주인공은 또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결말이 영화가 끝났는데 왜 벌써 왜 끝났는지 아니 그 모르겠어.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K 드라마가 굉장히 보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봐도 가족들의 끈끈한 애정, 뭐 그다음에 뭐 질투, 예. 그다음에 결국은 훈훈하게 끝나는 뭐 해피엔딩.
그다음에 이게 딱 15회 정도 분량으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보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질질 끌어서 뭐 시즌 1, 시즌 2, 뭐 시즌 3 이렇게 막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끝나요. 한국 드라마는. K 품질도 꽤 콘텐츠가 높아. 당연하죠. 사실은. 퀄리티가 높죠. 거기다가 이제 뭐 영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OST가 네. 매 회마다 만들어져요. 이제는. 음악. 맞아요. 네, 그래서 OST가 사실 작사, 작곡, 가수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한국이. 이게 매 회마다 되다 보니까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말 OST는 정말 완성도 높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음원 차트 1위. 근데 그 정서가 외국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드라마는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나오냐. 근데 그 원작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웹툰. 웹툰. K-웹툰. 대박. K-웹툰이요. 이번에 완전히 일본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망가라고 부르는 일본 만화의 망가의 예. 만화 MANWHO는 만화라는 이제 한국 명이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화가 망가 공화국인 일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쫙 깔린 다음에 웹툰도 막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막 많이 벌기 시작하고 그런 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컨텐츠 온라인 시장이 되면서 어. 이게 글로벌하게 가는군요. 어제도 말씀하신 것도 어벤져스죠. 어벤져스네. 어벤져스가 왜냐하면 사실 이 굉장히 우리 이 방송 작가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또 아주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 배우들도 사실은 다른 나라 배우 보면 되게 엉성해요. 그래요? 뭐 눈물 연기라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엉성해요 다. 근데 우리도 80년대 90년대 엉성했잖아요. 막 연기가 안양이 연기 많았잖아요. 아, 네. 근데 연기가 어느 순간에 이병헌 나오면서부터인가 하여간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연기가. 그래서 이 K 컬처를 동남아시아들이 분석한 기사들을 하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네. 우리는 한국 드라마처럼 만들려면 쉽게 말하면 배경 만드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강남이 됐든 이태원이 됐든 어딜 가도 되게 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도 좋고 예. 입고 있는 옷은 아무리 편하게 입어도 다 모델 같다.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멋있게 입고 다녀요. 맞아요. 예. 뭐 저희는 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네, 적어도 여기는 평균 이하. 여기는 평균 이하지만 예, 강남에 가보면 뭐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이 K 예. 컨텐츠가 그런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히트를 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빌보드 차트의 클래식 1위를 10번 연속 이루마라는 한국 피아니스트가 진짜요? 클래식의 10회 연속입니다. 10주 연속. 우리는 왜 한국 사람인데 아니 우리는 근데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 산업이 침투해 들어가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막을 때 문화 산업이 우리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스크린 커터. 그렇죠. 와, 스크린 커터. 그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제조업관이 다 잠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접어도 세게 반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렇죠. 바닥이었다면 정말 네. 세게 반등을 했고 대단하다. 정말 영화 산업이나 아니면 드라마 산업, 그다음 OST 산업, 뭐 음반 산업 할 거 없이 정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 K 컨텐츠는 넥스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게 AR, VR 시대가 됐든 예. 이제 AR, VR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마치 인터넷 공간에 들어갔는데 현실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을 쓰게 되면 뭐 이 3D 영화를 보게 되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정도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이 구글 글라스 같은 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네. 360도가 전부 다 마치 내가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와. 이게 VR이고요. 아. AR은 사실 현실을 좀 도와주는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만약에 도로를 딱 본다 그러면 맛집 여기는 뭐 별 5개 받은 맛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경에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근데 AR, VR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라는 컨텐츠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안경 쓰고 그 컨텐츠에 스위치 딱 누르게 되면 나는 마치 천국에 가 있는 착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상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있는 그런 가상 자산들을 우리가 쓸 때마다 페이를 줘야 돼요. 돈을. 근데 이 페이는 가상화폐가 맞을까요? 법정화폐가 맞을까요?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됩니다. 지금. 그러네. 가상화폐도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예. 왜 크립토커런시라는 부분이 나왔냐면요. 비탈릭 부테딘이라고 러시아의 천재 소년이 네.
사실 이 친구가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더리움이라는 걸 이제 블록체인에서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뭐냐? 내가 게임을 계속했는데 내가 평생 게임을 해서 이 점수도 많이 올라왔고 이 저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저 뭐 감옥 같은 거. 장신구 이런 예. 장식 이런 거 아이템도 아이템을 탁 구해놨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 내가 평생 이거 게임에서 성적 올려놨는데 그러네. 망했어. 어. 근데 이걸 누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요? 이걸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내가 평생 노력해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놨는데 음. 이게 없어졌어. 야 이걸 절대 못 없애게 만들게. 그리고 이거를 같은 마켓 내에서 통용되게 만들게. 이 밸류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거는 결국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예.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을 결국 뭘로 페이업을 할래? 뭘로 돈을 낼래? 해서 결국은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옛날 도토리, 싸이월드의 도토리 예,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가상화폐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CBDC라고 예. 센트럴 뱅크가 약간 분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CBDC니까 커런시.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약자는 말 안 해주셔도 돼요. 네. CBDC라는 게 결국은 중앙은행이 예. 디지털 화폐를 먼저 발행해서 유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민은행이 그래서 니네 인터넷 공간에서 막 놀다가 그 돈 가지고 인민은행 와. 내가 바꿔줄게. 인민폐로 바꿔줄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네. ECB 유럽은행이나 아니면 페드 미국의 저 중앙은행도 사실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오게 되면 기축 통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많이 확 확산이 돼버리면. 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중국을. 야,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콘텐츠 산업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프랑스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맞아.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맞아요.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제조업도 같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고급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브랜드라는 의미에서도 조금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네. 마우스나 네. 아니면 저 뭐 디지털 TV에 리모컨을 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대면이죠. 네. 제가 가게를 안 가더라도 나 저거 사고 싶어 턱 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저희 계좌하고 연결돼서 배송이 되면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람이 디지털화돼도 4차 산업혁명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CP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뭐죠? 사이버, 네.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예. 이 사이버에 해당되는 게 AI, 인공지능하고 IoT, 사물 인터넷. 예. 근데 이걸 구성하는 요소는 되게 많습니다만 그냥 퉁치면 사람 머리 대신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할 수 있는 게 사이버예요. 예. 이건 이해 가시죠? 네. 그다음에 피지컬은 뭐냐면 우리 근력, 육체, 물리적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은 뭐 노동을 해야 되고 공장에 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 뭐 철공소에 쇳물을 갖다 붓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잡은 삽을 움직이는 게 다 근력에 해당되는 물리적 행위거든요. 네.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뛰거나 차 운전을 하거나 그래서 이 사이버하고 피지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느끼셨죠? 그냥 인터넷에 눌러서 예를 들면 마켓 컬리를 뿅 눌렀다. 아니면 뭐 11번가를 뿅 눌렀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사이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시켰는데 누군가는 배달해줘야지. 배달도 해야 되고 집화장까지 갖고 가거나 보통 우리가 풀필먼트 센터라고 예.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 마켓의 100배 정도 되는 크기에 적어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가져놓고 로봇들이 사실 배치서부터 우와. 아니면 이게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예. 야 예를 들면 추석 때는 떡을 많이 먹으니까 떡국을 많이 예를 들어 냉동 떡을 많이 갖다 놔야겠다라든지 사전 예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AI가 지금은 재고를 평상시 대비에 몇 배수로 갖다 놓으시오라고 하게 되면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어김없습니다, 근데. 예. 이 시스템이 그래서 AI가 다른 데하고 차별을 많이 시키는데 그렇게 둬야 되고 그렇게 배송한 것들은 또 물류 시스템이 전부 다 아마존은 키바라는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납작한 로봇인데 팔레트 위에는 어마어마한 팔레트를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 얘가 그래서 그걸 들고 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게차처럼.
지게차가 아니라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예. 요 딱 규격화되어 있는 팔레트 큰 팔레트를 딱딱딱 끼게 되면 굉장히 높게 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구나. 예. 그래서 키바 시스템은 사람이나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협소한 공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AGV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AGV라는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물류 창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풀필먼트 센터라고 창고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 창고가 지금 다 풀필먼트 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걸 또 배송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화곡동, 너는 뭐 여의도, 너는 가를 다 분류를 해줘요. 근데 그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는. 우와, 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뿅 눌렀을 뿐이지만 물리적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다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야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반도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저장했던 수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설날에 떡국 많이 팔릴 거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얘들은 실제로 매년도에 설날 때마다 떡국이 얼마나 팔렸는지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으려면 정확하게 저장을 알겠구나. 해야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 무슨 센서요? 센서가 우리는 눈이 있죠. 저장. 네. 눈으로 보는데 카메라 아니면 레이더,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센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MEMS라는 게 있습니다. MEMS라는 게 있는데 MEMS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네, 램스. 다니더라도 차 후진할 때 어떤 소리 나죠? 삐삐삐삐. 그쵸. 네. 그거는 초음파 센서가 물체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제로 얘는 그냥 소리로 알려주지만 자율주행차가 되면 제 핸들과 브레이크를 걔가 통제해요. AI가. 앞에 사람이 있으니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귀책 사유라는 거죠. 누가 잘못해서 사고 났니? 했을 때 그 귀책 사유가 사실 사람의 실수가 92%예요. 보통 사고들이. 근데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다 거기 들어가죠. 램스가 뭐 하는 바코드 거예요? 같은 데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의도로 간다, 화곡동으로 간다. 이거는 어떤 물건이다. 이거는 떡이다라고 하려면 여기에다 뭔가를 붙여놔야지 기계나 어떤 로봇이 바코드. 이걸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집어서 어떤 옮기지. 트럭에다가 옮겨서 그 트럭은 여의도로 가고 화곡동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거기에 뭔가 붙여져 있어야 될까요? 붙여줘야죠. 붙여야 예. 되고 그것도 이미 우리가 주문하는 순간서부터 걔들이 로트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 번호들이 전부 다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코드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딱 읽게 되면 이 물건은 어디로 가는 거고 뭐다가 딱 매칭되거든요. 그 램스 기술이 뭐라? mems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죠? 사실은 mems는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예. 이 mems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모든 이제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센서들. 예를 들면 우리 균형 감각까지도. 예를 들면 물건이 예를 들면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태워주려면 IMU라는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좀 예.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요? 대단하지 뭘 계속 네. 말해. 대단하네. 아 죄송합니다. 램스. 그냥 그만 받아줬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뜨는 종목, 그러니까. 뜨는 업종 이런 K 거에 관해서 콘텐츠. 생각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너무 심플하게. 깊은 것 같고 맞아요. 오늘 좀 쉽게 말씀을 지금 좀 드려야겠죠. 온라인 배송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온라인 네, 배송. 네. 예.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아마 2019년도 아마 보셨겠지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쿠팡이 이제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놨고 음. 이제 결국 주문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사실은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네. 그래서 원가율도 개선됐지만 판관비가 아주 제가 봐도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뭐예요? 예. 판매 관리비라고 판매 해서 관리비. 그래서 뭐 이 화이트 칼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될 거고 그다음에 배송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판관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예. 이번에 하여튼 그 깜짝 놀라게 쿠팡이 야 이 정도 속도면 곧 BEP 즉 예. 손익분기점을 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이번에 아마 코로나 때 나중에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쿠팡의 로켓 배송이
쿠팡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드라이브가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90% 쿠팡에서 시키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이런 기업들이 넘었어. 넘었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게 아마존 경우도 사실 거의 20년 정도를 사실 예. 원래는 걔들이 이익을 안 내겠다 그랬죠. 대신에 계속 인프라트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쭉 놀다가 음.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다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쿠팡이 지금 보면 이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을 만약에 매각을 할 의사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미국 이베이 코리아가 이베이가 예, 힘들어졌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만약에 누군가 인수를 해서 음. 합칠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알리바바가 예.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 밑에 쿠팡 예.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또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모가 같아요. 우리나라 게 그러네. 아니에요 쿠팡이? 예, 쿠팡은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요? 소프트뱅크라고 손정희. 손정희 회장 아, 그 투자.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아, 제1 교포죠. 네, 제일 교포입니다. 예. 그게 일본 거예요? 국적은 일본인이죠. 그럼 일본 거예요 쿠팡이? 뭐 일본 거라. 아니요, 뭐, 그것도 뭐 잘 따지면 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돈은 대부분 또 사우디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압둘라 왕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뭐 좀 섞여 우리나라 게 있습니다. 아니구나. 다국적 기업이라고 다국적 기업이-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몰랐네. 그냥 지금 굉장히 비상장 기업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뭐 테슬라처럼 테슬라는 상장이 돼 있죠. 네, 상당히 예, 있습니다. 상장돼 예. 있죠. 그랬는데 이제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지만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뜰 거라고 해서 그런 엔젤 투자자죠 일종의 손정희 회장 같은 분들이 마구 투자를 한 거죠. 2조 원씩. 우와. 예, 그랬는데 이게 빛을 조금씩 볼 타이밍이 지금 돼가고 대가 있는 거죠. 아, 예. 제가 또 적어 왔네요 보니까 음. 일일 180만 건 정도 하던 쿠팡이 330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코로나 때. 코로나19.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4% 정도가 올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욕구 얘기를 하면서 먹고 예.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맞아요. 뭐 생필품은 사야 되는데 또 슈퍼마켓 갔다가 괜히 얼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문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진짜 로켓 배송이 신의 한 수예요. 이 그렇습니까? 쿠팡만 있거든요. 그것도 로켓 배송.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조선시대 분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쿠팡을 사실 맞습니다. 하는 예. 거거든요. 아니 그냥 그 슬리퍼 끌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인데. 아, 쿠팡이 예. 그리고 또 쿠팡에 우리나라 쿠팡 사람들.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예. 약간 뭐지? 이게 고정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비로 만든 건데 쉽게 예. 말하면 일감 더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 와서 좀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제 쿠팡 플렉스라는 게 사실 이런 건데 예. 이번에 그래서 이번 고용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게 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이제 고정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걸 변동비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쿠팡 플렉스 쪽에서 해서 잡아도 그래서 이제 알바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투잡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투잡을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짭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온라인 배송 이제 또 그러면 온라인 배송이 이렇게 뜨면 예, 예. 다른 산업에 어떻게 연계는 어떻게 오프라인 되나요? 산업이 다 죽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예. 봐도 그래서 큰 매장 재래시장 그다음에 큰 이제 뭐 백화점? 백화점도 안 좋고 예. 그다음에 마켓 대형 마트들 이마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쿠팡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서 네. 혹시 쿠팡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전반적인 네. 온라인 확실히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 전반적인 온라인 그 배달 업체들의 성업 이커머스 뭐 G마켓, 온라인 11원가 거래의 현상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폭증하는 현상 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인 단어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 근데 한국인이 만든 건 맞죠? 쿠팡.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예. 결국에 예. 회사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고요. 그러면 또 예. 약간 배송이 나와서 조금만 더 연장해서 예. 그러면 미국의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로봇이 배달을 해요. 우와, 어떡해요? 이게 이런 로봇. 거죠. 로봇이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요. 예. 그래서 한 2km 정도 반경 아래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어느 피자 배달에서 뿅 누르게 되면 그 피자집 사장님이 그 주문을 딱 받고 나서 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로봇이 쭉 와서 뚜껑이 텅 열려요. 그 피자 넣고 딱 닫으면 그냥 그 배송 시킨 사람 앞까지 가요. 인도로 가요? 차도로 예, 가요? 인도로 가요. 인도로.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뉴로 AI라는 회사는 허용을 했고요. 일부 이게 대학가는 대부분 다 평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벤치에 앉아서 애들이 시키는 거죠, 대학생들이. 아.
그래서 이게 스타쉽 테크놀로지, 니로 AI,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도 스카웃이라는 로봇을 인수를 했어요. 로봇 회사를. 예. 그리고 중국의 징동닷컴이라는 데는 징동에서 또 만드는 게 있고 알리바바는 차이니오라는 회사가 로봇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이 배송 로봇이 그러니까 진짜 언택트죠, 그죠? 로봇. 그러네요. 스마트폰은 정말 필수적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 예. 그래야 위치 정보, 포지셔닝이 되니까 예. 그 사람이 시킨 대로 그대로 오거든 이 로봇이. 그렇죠. 그 로봇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기술은 미국이 일단 기술이 있는데요. 상용화는 역시 또 중국이 되게 빠릅니다. 그럼 어디 거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 중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차이니오 같은 데가 로봇을 이제 생산을 해요. 예. 알리바바에서 로봇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도 밑에 스카웃이라는 로봇하고 키바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을 사시면 되고요. 알리바바.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너무 회사도 없으시다. 뭐였죠 또 알리바바랑? 돈이 그렇게 아니, 많으세요? 어차피 사지도 못해. 청취자들한테 나는 콕콕 찍어주려고 아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업체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격. 예,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지금 말씀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 사요. 바이오 기업도 잘 안 사고 이미 너무 다 ICT 기업도 잘 안 사는 게 너무 성장을 너무 후하게 쳐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 그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저같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잘 안 산다. 오윤혜 씨가 그냥 막 사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사는 프로세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 못 사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광화문 지점으로 저 주식 그 증권 계좌를 만들어 저 직접 갔거든요. 갔는데 못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예를 들면 뭐 예. 못 만드신 분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달러로 투자하시겠어요? 뭐 그게 막 예. 굉장히 복잡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 아마 됐어요 방송이에요. 하실 이거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뭐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인터넷의 그 트래픽을 가지고 예.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은 결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배달.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44%가 늘었어요. 배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런 데고요. 슈퍼마켓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밑에 편의점에 뭐 GS25시라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도 33% 결제가 늘었대요. 이건 한국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셜 디스턴싱이 그렇죠. 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30%. 여기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쿠팡 이런 거고요. 예. 홈쇼핑 29%. 홈쇼핑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엄마 맨날 해요. 아주 징해 죽겠어요. 매일 와요 택배가. 그다음에 예. 이제 막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이제 22% 정도 증가했대요. 그 결제가.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커피숍이 마이너스 15%. 가서 이제 수다도 못 떠는 거죠. 저희 오빠 커피숍 하는데 마이너스. 백화점이 마이너스 30%. 아. 그다음 항공 마이너스 83%. 이거 여행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회복됩니까 항공?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잘 지켜냈는데 자 이제 하늘을 개방합니다 하게 됐을 때 병균 가득한 분들이 막 들어온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각 국가마다 정책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노르웨이인가요? 예. 그쪽은 일단은 면역을 하겠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면역을 갖겠다. 면역성을 갖겠다. 어떡해요? 자유롭게 그냥 뭘 먹는 거? 나도 벌어요. 놔두는 거예요. 그래. 예. 면역이 될 때까지 놔두겠다는 게 정책이에요. 예. 뉴질랜드가요? 아니요. 노르웨이가요? 오 마이 갓.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한국에 많이 오픈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겨우 잘 지켜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볼 때 관광을 왔어요. 쫙.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진짜 근데 어렵다. 극장 마이너스 90%, 면세점 마이너스 90%. 우와 극장 말. 그렇죠. 극장 저희 집 심각하네. 앞에 CGV도 간판 뜯었더라고요. 아예 간판을 뜯었어요. 네, 아예. 야, 그 정도구나.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이제 잡아도 나왔지 않은 뭐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낫지 않고 우리가 예. 세컨 웨이브라고 그러죠. 두 번째 또 파동이 왜냐면 다 나은 줄 알고 막 다녔더니 또 막 올라가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 때는 예. 3차 웨이브까지 있었어요. 다 맞습니다. 나은 줄 알았더니 또 발병해 갖고 확 늘어나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겨울에 단백질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뭘 쭉 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름을 조금 얹었을 때 끈적거리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떻게 더 잘 녹을까요? 이게 단백질이. 생각해본 적 없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네. 여름이 좀 더 잘 녹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그리고 겨울 되면 딱딱하게 응고되잖아요, 이렇게. 아, 시간 지나면. 그래서 가을서부터는 또 다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발병을 하고 오 마이 갓. 여름에 좀 제가 와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까 말했지만 기름 묻었다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가을, 겨울 전에 빨리 진짜 없애야겠네요. 네, 그래서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활발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요? 백신이 제가 이런 정보는 잘 국내 언론에 잘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미국 지상파인 NBC가 며칠 전에 특종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국내 언론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던데 네. 9월에 올해 9월에. 예,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그 연구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서프템버 진짜 9월 이 이야기를 지상파의 메인 뉴스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가능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백신의 종류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이랑은 좀 다른 형태예요. 아주 특이하고 재밌게 이 먹는 보도를- 건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제 RNA를 좀 달리 구성을 해서 투입을 하던데 하여간 미국이 의학이 물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 의료 체계나 이런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는 형편없어서 많이 당했지만 또 이런 최첨단 의학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맞습니다. 투입을 해버리더라고요. 백신을 투입을 해서 사람한테? 예, 사람에게 투입을 해서 그 여자분이 인터뷰를 그대로 했어요. 우와. 미국 지상파에서. 그래서 별로 아무 이상 없고 뭐 괜찮다.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지금 와치를 하고 있고 뭐 몇 명 투입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예,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10가지 비즈니스 기회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쪽에서도 중국 IDC에서 얘기한 걸 보면 네.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이 사람이 계속 엉켜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로봇 투입해. 그래서 로봇. 제일 투자를 많이 할 게 제조 및 서비스 로봇이에요. 이게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제 한국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중국은 인건비가 좀 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노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중국마저도 이제는 로봇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하고 신산업단지 우리도 뉴딜에서 나왔던 비슷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결국 이제 이 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첨단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한국도 지금 제가 개별 서베이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리서치에서. 근데 제일 많았던 게 뭐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택근무. 네. 그쵸.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 야 이거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회사 나오지 말라 하니 온라인 이제 재택근무 해야 되고 예. 학생들의 직업은 사실 공부한 임금 그 본분이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핑안 보험이 평안보험이죠. 한국말로 평안보험인데 이 핑안에서 굿닥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네. 뭐냐면 의사분들이 이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로 이제 대면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죠. 저 어디가 아프고요, 뭐 어떻게 그러면 가지고 있는 키트로 열 재보세요. 뭐 예를 들면 피 한번 따보세요. 그러면 그 키트가 다 있어요. 예. 다 했을 때 그쪽에서 전부 다 수치를 받아보는 거죠. 예. 그러면 디지털 진단서를 띄워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서비스가 되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됩니다. 드론. 왜냐면 약이 워낙 가벼워요. 드론에다 약을 붙여가지고 그냥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격 의료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와. 마치 우리가 옛날 타다나 우버 타게 되면 기사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별 5개 주게 네네네네. 되잖아요. 네. 제일 점수가 높은 의사들은 수가가 달라져요. 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1등 의사서부터 꼴등 의사까지가 쫙 나래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명한 그러니까 잘 자란 의사들은 위에 다 포진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게 사실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동남아까지도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은데 의사분들은 괴롭겠지. 근데 의사가 많아요, 소비자가 많아요. 소비자가 훨씬 많잖아. 소비자를 좀 위한 걸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지금도 많이 버는데. 그렇죠. 이게 또 사실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꾸 미국에 들어서 미국의 좋은 거를 찾자면 미국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오진을 하면 오진의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아, 다른 주로 옮겨가도
그 주에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우와 우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영업 비밀처럼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오진 기록을 소비자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불리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측면들은 사실은 미국을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이걸 보니까 좀 배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예. 그 의료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게 이제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진단까지는 공짜인데 만약에 너 확진되게 되면 미니멈 뭐 400만 원이야.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가고 맞습니다. 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꾸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예.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19 이후의 언택트 시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조금 제가 에너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에 gat혀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 가- 갇혀 있을까요? 아니 막 갇혀 있진 않겠지만 예전만큼 막 그렇게 자유가 좀 제한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행을 앞으로 계속 가시겠어요? 전 너무 가고 싶죠. 가봤으니까. 근데 굉장히 귀찮아질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게.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죠. 그렇고 그게 다 추억이에요. 아니 저는 그거는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싫어요. 저는. 맞는 말씀이 예. 9.11 테러 이후에 예. 미국 공항에 완전히 그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 사람은 실제로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그 힘들어요. 프로세스가 너무 한국 사람이 복잡해져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미국 사람. 아니 저는 그게 힘들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외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생태가 어떻게 바뀌어 형태나 아니면 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계속 유지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요. 파지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야, 전 세계 사람 다 집에 가둬놓은 초유의 사태인데 풀어놓고 나면 당연히 나아지지. 라는 분이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이번에 사실 미래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언택트를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미리 다 겪어보고 이거 괜찮네?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빨리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그쵸. 뭐 계속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영화극장 안 가고 앞으로 예. 개봉을 다 넷플릭스로 해버리는 맞아, 거예요. 예를 그럴 수도 들면. 있지. 예. 그러면 극장 비즈니스는 앞으로 힘들어지겠죠. 그쵸. 대신에 홈시어터 설비를 할지 이런 거는 막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지.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예. 예를 들면 또 이번에 이 괴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택근무를 편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집에 갈 확률이 커요. 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회사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재택근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먼저 갈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괴담인데.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먼저 갈 순이다. 야 무섭다. 그래서 무섭다. 그런 거가 예. 앞으로 어떻게 스펙트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지티브하게 보자면 언택트라는 거는 지금까지 설마 그 바로 오겠어 했던 것들을 겪어보고 나서 불편하지 않네? 편하네? 그렇죠. 예. 하게 되면 그건 빨리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어르신들도 한번 힘들게 다운받아서 자식들 때문에 다운받아 한번 눌러봤더니 진짜 오거든요 새벽에. 그렇죠. 그럼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에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이게 피터렌치식 사고거든요. 예. 내가 겪어본 것만 믿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겪은 경험이 아마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도 네. 온라인 배송을 이번에 한두 번 해봤어. 좋죠. 한두 번 해보니까 신세계죠. 괜찮대. 무슨 뭘 이렇게 보너스로 현금을 뭘 더 주기도 하고 그럼요. 할인율도 높고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저는 여행에 관련돼서는 지금 90 몇 프로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저희 같은 세대는 그 여행의 그 고생스러움도 있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게 너무 크니까 가는 건데 저희 다음 세대들은 VR이나 AR로 막 다 경험해. 굳이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VR, AR도 아직까지 뭐 본격화는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상당히 또 실제 세계에서 가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해요, 다들. 그래서 제가 봐도 이번에 코로나라는 거는 사상 초유의 어떤 전 세계 사람들 다 집에 가둬놓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부터 계속 이쪽 좋아질 거라고 보기도 힘든 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또 이게 이제 언택트를 또 강조를 하기에는 또 이제 리얼월드에서 우리가 느끼는 향수들 그렇죠. 또 그다음에 맞아요. 사람의 부딪힘과 뭐 이런 그리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가 보복 소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펜트업 디맨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게 그래서 V자 반등이라니까 억눌린 만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우리 또 많은 또 이 저 사모님들이 백화점에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막 사고야 쏟- 말겠어. 네, 뭐 엄청 이러면서. 또 올랐다 하더라고요. 명품의 줄을 쫙 서 계시는 멋지다. 보복을 하고 있죠. 백화점에 아. 가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